자, 바로 이어서 이제 행렬의 곱셈의 성질, 이제 마지막 단원 들어가 봅시다. 자, A가 정사각행렬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어떤 것이 통하냐?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정사각행렬에서 많이 나오고요. 보통 2차 정사각행렬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 기준으로 여기 다 예시가 다 2차 정사각행렬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질부터는 이제 보통 2차 정사각행렬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보던 무슨 법칙? 정수에도 보던 자연수정수에 보던 지수 법칙이죠. 이 지수 법칙이 어디에서 통하냐면 행렬에도 통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a제곱이라는 게 바로 a 행렬을 2번 곱했다는 뜻이고 a 세제곱 행렬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즉 행렬 a를 3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정사각 행렬들이기 때문에 곱해졌을 때 전부 다 뭐가 일치해? 가운데들이 다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곱셈이 가능하다. 이 정사각 행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 그 다음에 a의 3승 곱하기 a 2승 하면 어떻게 되냐? a 3 플러스 2승 돼서 a를 5번 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리고 a 제곱에 3승 하면 어떻게 되겠어? a 제곱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a 6승 되겠죠? 그래서 그 공식들을 지금 여기다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지수법칙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고.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죠. 성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별표 5개.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합답형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자, 한번 여기 보니까 예시가 여기 있어요. A 행렬, B 행렬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A랑 B 순서를 곱했고 두 번째는 둘을 바꿔서 B랑 A를 곱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곱해보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 둘이. 바로 그걸 통해서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구나. 물론 모든 게 성립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성립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되는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는 뭐 어려울 게 없어. 왜냐하면 이 나머지는 다 성립하는 것들이에요. 즉, 괄호를 군대로 바꿔서 다른 데로 묶어서 A, B를 먼저 곱할 거를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도 결합법칙이죠? 성립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져 있는 행렬에 A가 곱해져 있으면 분배법칙, 뒤에 있어도 분배법칙.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도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게 보여요. 어떻게? A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를 하더라도 A가 어디에 있어? 앞쪽으로 분배가 되죠. 근데 C가 곱해질 때는 뒤쪽에서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곱해져도 뒤쪽에 붙어야 돼. 이걸 분배하고 나서 CA라고 적는 순간 틀립니다. 앞에 있는 애는 앞쪽에, 뒤에 곱해져 있는 애는 뒤에 쪽에 분배를 해준다. 여기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K라는 숫자는 어떤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는 A한테 곱하든 B한테 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영행렬은 어떤 행렬에 곱해도 영행렬이다. 이건 전에 했었죠.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알고 있죠? 행렬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만 한번 분배 법칙을 써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요. 앞에 것끼리 곱하는 건 a끼리 곱하는 거니까 a제곱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렇게 곱한 게요. a가 앞에 있죠. 그래서 얘는 ab라고 적습니다. 근데요. 요렇게 곱하는 건 b가 앞에 있지? ba라고 적어주셔야 돼. 그리고 b끼리 곱하는 거는 그냥 b제곱이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ab랑 ba는 같은 항이기 때문에 합쳐서 2ab 이렇게 적어줬었는데 행렬에서만 이 둘이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기하세요. 그럼 행렬일 때는 이렇게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인 것도 반, 이렇게. 그 다음 심지어 합차 공식 또한 이게 안 돼요. 합차 공식도 여기 잠깐 한 번만 보여주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곱해서 해주면 앞에 것끼리 곱하면 a제곱, 뒤에 것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ba, 그 다음 마지막이 마이너스 b제곱. 요런 식으로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길어진다. 그 다음에 요것도 a 곱하기 b의 제곱 있죠? 우리 이거 지수법칙에 a제곱 b제곱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행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ab 곱하기 ab잖아. 그러면 ab, ab 요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유는 요 둘이 뭐가 안 돼?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서 a끼리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줘야 돼, 행렬에서는. 자, 요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풀던 것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게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합답형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정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위 행렬 한번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 단위 행렬은 이 n차 정사각 행렬 중에서 어떤 성분은 다 1이래? i와 j가 같은, 즉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들은 다 1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성분은 다 0으로 만든대요. 즉 2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1행 1열과 2행 2열처럼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 있죠. 거기는 이렇게 1로 하는데 여기처럼 1행 2열과 2행 1열은 다 0으로 한다 이거야. 3 곱하기 3차 정사각 행렬에서도 요렇게 3개만 1이 돼요.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그래서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만 1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하는 행렬. 그걸 보고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요. 단위 행렬은 기호를 A라고 안 합니다. 딱 그 정해져 있어. 대문자 2를 사용해서 단위 행렬이라고 적어줘요. 그리고 그 단위 행렬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어떤 행렬에 앞에서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그 행렬이 됩니다. 한번 여기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놓고 단위 행렬 중에 2차 정사각 단위 행렬을 뒤에서 지금 한번 곱해봤죠. 그래서 곱해봤더니 A랑 똑같이 나오고 반대로 앞에서 곱해도 A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뭐가 가능해지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곱하기. 단위 행렬을 곱할 때에는 교환 법칙이 가능해. 그러니까 단위 행렬을 놓고 제곱을 칠 때에는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 가운데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가 2a2라고 적어야 되잖아. 근데 방금 배웠죠. 단위 행렬은 여기서 어떻게 됐어? 어떤 행렬이랑 곱해지면 그 행렬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2a라고 안 쓰고 그냥 2a라고만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 빼는 것도 교환 법칙이 가능하고 합차도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그리고 단위 행렬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1번을 빼뜨리고 갔는데 단위 행렬 여기 밑에 보자. 단위 행렬을 2번 곱해왔어. 결과물이 자기 자신이에요. 즉 단위 행렬은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 그러면은 세제곱을 해도 결국에 누가 되겠어? 자기 자신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천승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몇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여기 2의 제곱이라고 했어야 되잖아. 합차 공식으로 쓰면. 근데 2제곱이 2니까 그냥 요렇게 적어준 거죠. 자, 이렇게 단위 행렬이 어떤 애인지 한번 예시를 보자. 자, 단위 행렬 10제곱에도 누구라고? 단위 행렬 자기 자신 1, 0, 0, 1이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2의 2000 13승이죠. 23승이죠. 홀수승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오고 2의 2000 23승이 되는데 얘가 그냥 2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자, 여기까지 이제 예시를 풀었고 바로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케일리 에미터 정리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저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 텐데
요거는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는 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잡을게. 요건 좀 이따가 가볼게요. 바로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시작을 해보자. 2a 플러스 b를 했더니 행렬 두 개를 요 행렬 나오고 반대로 했더니 요 행렬 나왔대요. 그때 다음 a제곱 빼기 b제곱 구해달라는데, 그러면 지금 요 두 식을요 마치 연립하듯이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행렬에다가 2를 곱할게. 그럼 어떻게 되죠? 4a 플러스 2b라는 행렬이 되고 2배 했으니까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a 플러스 2b 행렬을 그대로 적어줄게요.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라는 행렬을. 그리고 마치 연립하듯이 둘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3a라는 행렬이 남고 원소끼리 빠지니까 0, 0, 6, 그 다음에 빼니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이 3으로 나누니까 0,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그 a 행렬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고 대입한 뒤에 넘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2b만 남고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남은 행렬 뒤에 빼기 0,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부호 바꿔서 더하면 되니까 이 b라는 행렬은 4 마이너스 2는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0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4 이렇게 들어오겠네. 그때 2로 나누니까 b행렬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까지 a행렬과 b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 구한 a행렬과 b행렬을 뭐 해달래? 각각 제곱해서 뭐 해달래요? 빼달래죠? 아니, 그러면 이거 안 되나요, 선생님? a, b를 방금 이렇게 구했는데 a제곱 빼기 b제곱 해달라는 거는 a에서 b 뺀 거랑 a에서 b 더한 거를 그냥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건 안 되나요? 방금 전에 했죠. 일반 행렬끼리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제곱을 해야 됩니다. 즉 a제곱이라는 건 그 0, 0, 2-2라는 행렬을 두 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b제곱이라는 거는 2-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행렬을 두 번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로줄 긋고 세로줄 그어서 곱하니까 일단 2차 정사각 행렬 나오겠죠. 결과물들은. 그러면 첫 번째 1행 1렬에는 0이랑 0 곱하고 0이랑 2 곱하니까 0이겠고, 0이랑 0 곱하고 0이랑 마이너스를 곱해도 0이겠죠. 자, 2랑 0 곱하고 마이너스 1이랑 2 곱한 드디어 마이너스 2 나오고, 2랑 0 곱하고 마이너스 1끼리 곱한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a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랑 2 곱하고 마이너스 1끼리 곱하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플러스 2,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2랑 곱하니까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 여기도 0 되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곱한 1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한 플러스 4를 하니까 5, 이렇게 나오면서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즉 제곱을 직접 곱해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행렬에서는.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볼게요. 자, 요런 행렬이 나오거든. 그때 다음을 구해달래. 그러면 지금 새로운 행렬이 나오고 요거 나올 때까지 거듭 제곱을 계속 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처럼 a를 이렇게 두 번 곱해보고 세 번 곱해본 결과물고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제곱을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 세제곱을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자리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되려면 a를 10승을 해줘야 1, 0, 1은 계속 그대로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공식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기에는 없는 공식인데 은근히 많이 나오는 공식이거든. 뭐냐면 1, 0, 1이라는 애가 기역자로 있든 1, 0, 1이라는 애가 니은자로 있든 요
녀석,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자, 이 행렬 또는 요 행렬, 즉 101이라는 애가 기역자든 니은자로 있는 요 행렬들은요, n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선 여기 101은 절대 바뀌지 않고요, 이 x에 n배가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n승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101은 바뀌지 않고 x가 몇 배가 된다고? n배가 된다고. 자, 요게 은근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식을 만들어줬어. 그럼 앞으로 101 보이면 거듭제곱 할수록 n배 커지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바로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101 보이지? 그러니까 A에 n승하면 N101이 돼요. 요것도 하나의 공식, 지금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아, 뒤에. 하지만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공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 스피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행렬, B 행렬이 있는데 둘을 한 번 더하고 둘을 한 번 빼서 곱했더니 이게 된대. 원래 이거 원래 안 됐었잖아. 근데 지금은 된대요. 그럼 된다고 할 때만 되게끔 만들면 돼. 그럼 우리가 이거 있죠, 직접 한번 분배해 볼게. 어떻게 됐었지 아까? a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됐었지? 그게 a제곱 빼기 b제곱이랑 같다고 하는데 a제곱끼리 넘어가서 지워지고 마이너스 b제곱끼리 넘어가서 지워져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ab 플러스 ba는 0이 되거든. 다시 말해서 넘어가니까 ab와 ba가 같아야지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지금처럼 a, b랑 곱해보고 ba 순서로 곱해봐서 그 결과물들을 구한 다음에 같은 포지션끼리 같다라고 하니까 결국 a가 5 나오고 b가 4 나오죠. 그래서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이게 통하지 않는 식이 통한다고 해버리면 그 안 통하는 식을 적고 둘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요거 하나 포인트 짚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잠시만요. 자, 다음 문제 13번 가보자. 2차 정사각형의 AB 행렬이 있는데 더해서 0 행렬이 됐대요. 그럼 B라는 행렬이 누군지 밝혀지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행렬이야. 그러면 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되고 단위 행렬, A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요런 관계식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A의 2023승이 있거든요. 걔는요, A제곱을 일단 1000, 그 다음에 11승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2022승 되죠. 거기다 A 한 번 더 곱한 거야. 그 상태에서 요 A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1011승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거기 A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2가 되는데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이 곱해지면 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의 2023승이라는 게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해버리면 아까 B가 누구였어요? 마이너스 A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의 2023승을 구해볼게요. B의 2023승. 얘는 그럼 마이너스 A의 2023승이 되고 그거는 마이너스 A 2023승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가 방금 전에 구한 누구였어? 마이너스 A였잖아. 거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B의 2023승은 그냥 A가 돼요. 그리고 둘을 뭐 해줘? 빼주니까 결국 최종 우리가 구한 건 마이너스 2배의 A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행렬이 아까 어디 있었죠? 그냥 이게 답이네. A 행렬이 없기 때문에,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요구했던 문제네. 간단하게 나타내시오네, A를 사용해서. 오케이.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자, 마지막 이제 A라는 행렬 주어져 있고요.
자, A를 몇 승하면 단위 행렬이 됩니까? N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 문제는요,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거듭 제곱하라 이거야. 즉, 요 0-1, 1, 0을 두 번 먼저 곱해볼게. 그러면 0, 0 곱하니까 0 되고 마이너스 1하고 1 곱하니까 빼기 1 되죠. 그리고 0 곱하고 0 곱하니까 0 되고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되죠. A 제곱을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라는 단위 행렬을 구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시면요, A 4제곱이 드디어 2의 제곱인 단위 행렬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최소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A의 18승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죠? A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아냈지? 그럼 A 18승이라는 건 A 제곱의 9승, 즉 마이너스 2의 9승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9승, 즉 마이너스 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A 18승의 XY라는 요 녀석이 1인데 방금 A 18승이 누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의 XY 1, 2가 돼. 그때요, 아까 배웠던 공식 중에 단위 행렬은 그 어떤 행렬이라 곱해줘도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랬지? 결국 마이너스 XY 행렬이 1, 2였던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XY 행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던 거죠. 요렇게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해서 정리를 하고 뒤에 있는 켈리 해밀턴 정리는 다음에 영상으로 올릴게요. 자, 여기서 끊을게요.